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70일간 정말 이 조국은 정말 태풍의 내린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죠.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시절 돌아보면 정말 그 어두울 때 그 우리가 그 빛나는 새벽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인간에 대한 절망, 이 사회에 대한 절망, 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것을 저항하고자 하는 이 정말 거대한 그 시민의 힘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2019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국은 그 호련히 떠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그냥 조국 했기 때문에 조국아리를 앓고 있어요. 정말 이게 조국, 금단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여전히 조국을 외치고 있지. 마치 죽어도 죽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마치 그 원혼이 된 것처럼. 네, 지금 서울대에서 96%가 서울대 그 조국 교수의 그 복직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뭐 JTBC, 뭐 보수 언론, 뭐 조중동에 뭐 온갖 찌라시들 네이버 뭐 앞에 쫙 나와 있어요, 대문에. 네, 진짜 서울대에 진짜 젊은 어버이 연합 탄생했다고 봐야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보면요. 어버이 연합이 뜨면 방송에서 바로 다 물타기를 처리해줘요. 지금 이 수누라이프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언론이 딱 쓸 수 좋게 가장 자극적으로 얘네들이 그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딱 올리거든요. 96%의 서울대생이 말이 됩니까? 스누라이프가 서울대생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얘네 박근혜 찬용하던 애들 아니에요? 그 남북한 그 평창올림픽 공동 개최 반대했던 애들이고 온갖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막 그 떠드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일단 이렇게 먹기 좋게 딱 자극적으로 떠들어주면은 바로 언론이 받아가지고 9시 뉴스에나 이 네이버나 대서특필을 해줘가지고 이게 마치 서울대 애들의 의견이냐 여론이냐 이렇게 호도를 해줘요. 얘네 숫자 몇 명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서울대의 대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게 서울대생으로 그러니까 포장이 되고 얘네들가 무슨 지성의 목소리냐 포장된다라는 거. 얘네 그냥 하나 젊은 일베들이고 그냥 젊은 어버이 연합일 뿐이에요. 다만 언론과 다시 새롭게 결탁한 젊은 일베들인 거지. 이런 애들이 나중에 나경원 같이 되고 윤석열 같이 되고 그보다 이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으로 자기들이 어렸을 때 공부 좀 잘하고 부모 잘 만나갖고 어떻게 시험 잘 봐서 서울대 갖다 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성이 안 된 애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는 그 미국에서도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뭐 너무 드러나는 거였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조국에 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언론사와 결탁해 있는 이 젊은 일베 애들을 보면서 이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은 왜 얘네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는지 이게 정말 서울대의 미래고 지금 서울대의 이 지성의 모습이라면은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정말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국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언론사와 결탁해서 태극기 여론을 서울대 여론이냐 호도를 하고 있는데 왜 교수들은 가만히 있는지. 조국이 자기 스승인데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인간성조차도 연민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청춘이라고 그러면 저건 청춘이 아니죠. 저들에게서 청춘이 보이나요? 늙고 낡고 그 달아떨어진 노회한 어떤 그 노년이 보이지? 네, 인간의 지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지적 자산이라고 하는 건 평생을 통해서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제도처럼 19살, 20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결판나게 만들어 놓고 그건 결국은 돈 있고 부모가 교육 잘 시키는 집이 가장 유리한 거잖아. 그런 아이들에게 그 모든 특권을 평생의 특권을 준다. 이거는 그 시험제도 뭐 이렇게 구시대든 뭐 시험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일꼴을 안 보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 입시제도나 채용제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조국 장관이 그랬죠. 정말 하루하루를 신랄 같은 그
그 희망적으로 버티면서 지금 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그 갑작스러운 과도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걸 받으면요, 갑자기 암이나 이런 게 와요, 종양이나. 그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훅 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경심 교수가 이런 아픈 것조차도 지금 보면 이게 JTBC나 이게 소위 수고 언론들이나 이 검찰들 하는 거 보면 이것마저도 지금 이용하려고 하거든. 자기들의 어떤 과도한 수사라든가 이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서 그래 정경심이 아파? 그러면은 불구속 기소할까? 정경심이 아파? 그러면 좀 이따가 한 번 더 저기 하지 뭐. 한 번 더 부르지 뭐. 시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질질 끌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진짜 이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빨리 수사 종결해서 빨리 불구속 기소를 하든 영장을 치든 하라고 진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대로 언론과 검찰을 내버려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면서 어저께 이 자한당 애들이 조국이가 그 검찰 조사를 받다가 네 어저께 국감에서 그 자한당 애들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그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를 중단을 요청했다 해서 집에 보냈다라고 딱 처음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미 얘네들은 하루가 지나서 온 뉴스가 다 나왔는데 어저께조차도 그러면 조국이 사퇴했으니까 특혜를 주려고 조사를 중단해주고 집에 보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국감에서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는 그 얘기해요. 지금 야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서 정치가 비정한 것이다 하더라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어제 수사 받다가 장관 그만뒀으니까 특혜를 받아서 수사를 중단했다. 어제 그 소식을 조사받다가 듣고 펑펑 울다가 쇼크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그게 검찰입니까? 저는 아무리 정치적 공격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범죄자다, 가족 사기장이다. 정말 2달 동안의 수사에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단죄하는 것도 정치 공세로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 조롱, 저는 비인간적인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 스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좀 그만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던 거는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 이은재는 컴퓨터를 보면서 실실 쪼개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진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인간성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저 은재 할망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은재 할망 되게 귀여워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은재 할망 유일하게 귀여워해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진짜 요즘 보면은 은재 할망이 너무 소름 끼칠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오늘은 와 진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철희 의원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환멸을 느낀 거예요 정치에. 제가 보면 이철희 의원도 법사위원 하면서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국회의원이 너무 부끄럽다. 창피했다. 누구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조국 국면이 시작되고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 생각이 분명해졌다. 불출마하겠다는 거죠. 이런 정치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국 장관이 책임질 게 분명히 있습니다만 무려 70일 가까이 저렇게 사람과 가족을 난도질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 조국에 대해서 이 70일 동안을 정말 그 조국과 가족에 대해서 온갖 인격 모독을 했던 이 언론과 이 자한당, 이 서울대 이 대학생들, 진보 입진보들까지 난 진짜 한번 자기의 인간성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니?
사퇴하자마자 자한당이 정말 마각을 드러내요. 사퇴한 즉시 바로 자기들 공수처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조국을 반대한 이유가 검찰개혁 반대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어쩜 좋아. 조국이 이미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싹 다 그려놓고 갔는데. 진짜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네, 공수처 불가 반대하는 게 이게 공수처가 이제는 저기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거래. 얘네들이 만약에 관료일 때, 얘네들이 공무원일 때 정말 공수처가 있었다면 얘네들이 국회의원이 될 만한 애들이 자한당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걸러졌다면. 설령 얘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네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감찰 대상도 아닌데 얘네가 왜 이렇게 죽어라 반대할까요? 왜냐? 얘네들은 그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자 관료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이 어떠한 부패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다 덮어주고 조사할 수도 없었고 설령 밖에 나가서는 또 정관예우로 전부 다 돈 쓰다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70년 동안의 그런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자기들과 지금까지 관료들이 뒤에서 짝짝꿍하던 게 밝혀져서 자기들이 감옥 갈 수가 있잖아. 정말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이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이미 판사 때 잘렸지? 황교안이 지금 감옥 안 가고 100일 방법 있나요?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 자한당에 있는 그 의원들 중에서 공수처법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다면 살아남을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에게 돈을 대주고 자기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주는 그 관료들의 그 비리가 파헤쳐지면 자기들의 비리도 같이 나오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왜 조국을 갖다 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대. 거기다가 무슨 독재 정권을 갖다 대. 차라리 감옥 가기 싫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공수처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밉지라도 않지. 네, 검찰개혁은 조국을 그 정점으로 해서 어떤 찬반이 나눠지고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은 국민의 70%가 찬성을 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더더욱요. 이럴 때 자한당을 압박을 해서 계속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어게 해서 결국은 공수처법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한당하고 언론이 또 합작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결혼한 아재로서 한마디. 만나고 사귀다 보면 아,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네, 거기에 밑에 이런 글이 달려있네요. 이 글을 2004년도에 알았더라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